안녕하세요. 일본 낚시 이야기의 성쿤입니다. 팀런애기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팀런애기의 대상어종은 무늬오징어입니다. 무늬오징어는 방파제 또는 테트라, 갯바위 등에서 캐스팅 외깅으로도 낚을 수 있는 오징어입니다. 오늘은 선상 팀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선상 팀런 낚시의 장점은 넓은 포인트를 짧은 시간에 탐색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손맛과 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잖아요. 우선 팀런 낚시에 꼭 필요한 장비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반드시 전용 낚싯대를 쓰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어떤 브랜드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전용대를 쓰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팀런 애깅은 낚싯대 초리를 보면서 하는 낚시입니다. 이 초리란 팁을 말하는 거죠. 팁은 민감한 무늬오징어 입질을 파악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도가 좋은 전용대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팀런 낚싯대 길이는 약 2m 내외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팀런 낚시는 배 바로 앞에 채비를 내리기 때문에 캐스팅대처럼 길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낚싯대를 구매하신다면 강도는 미디움 정도의 강도, 시마노 낚싯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시마노에는 L, ML, M 이렇게 세 가지의 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인 ML 정도의 낚싯대를 쓰시는 것이 여러모로 쓰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도록이면은 가벼운 낚싯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출조를 나가시면은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종일 낚시를 하려면은 팔이 많이 아픕니다. 가격 면에서 좀 비싼 면이 있지만 가벼운 낚싯대를 쓰는 것이 팀런 애깅 낚싯대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 라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0.85, 0.6호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0.6호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0.6호 라인이면은 충분합니다. 대신 이 라인은 고가의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0.6호 라인을 150m에서 200m 감을 수 있는 릴이면 충분하고요. 시마노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에서 3000번 릴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팀런 애기는 캐스팅 애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팀런 애기의 평균 사이즈는 3.5호 30g이 많습니다. TR 이렇게 해서 30g이라고 써 있는데요. 제조사에 따라서는 애기의 무게를 달리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굳이 무게를 달리한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게별, 색깔별 이렇게 다 갖추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애기의 무게를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애기 싱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잘 쓰실 것 같은 30g 애기에 헤드 싱커를 추가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애기 컬러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요즘은 저는 두세 가지 정도의 애기로 낚시를 하는데 색상도 중요하지만은 야광이나 캐무라 같은 빛과 관계에 있는 이런 제품들을 적절히 로테이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쇼크 리더는 2호에서 3호 정도 쓰시면 됩니다. 저는 거의 2호를 쓰는 편이고 저번 영상에서 3kg에 가까운 무늬 오징어도 쇼크 리더 2호 라인으로 물바까지 끌어냈습니다. 라인도 자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항상 채비를 바닥까지 내리기 때문에 쇼크리더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가 생긴 걸 모르시고 그냥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라인 브레이크가 생기는데 오징어를 걸었을 때 떨어뜨리면은 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항상 라인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광 선글라스도 팀런 애깅에서는 꼭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애기를 바닥까지 내릴 때 라인을 보면서 바닥에 닿은 것을 확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P 라인도 단색이 아니라 컬러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평광 안경을 쓰고 이 컬러의 라인이 물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으면 바닥에 닿은 것을 확인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이 수심 체크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입질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런 애기에 필요한 기본 장비와 그 소모품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팀런 낚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 낚시의 이점은 이 넓은 범위의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넓은 범위를 공략할 수 있는가? 배를 바람과 조류에 맡기는 방식으로 일본에서는 도테라 나가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도테라 나가시는 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 혹은 조류가 이렇게 흘러오는 쪽으로 배를 이렇게 가로로 세운 후 바람 부는 방향으로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낚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바닥짓기, 두 번째 샤크리 후에 스테이, 입질을 기다리는 거. 이 세 동작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팀런 에깅 낚시의 기본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동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무늬오징어를 잘 잡습니다. 그리고 팀런 에깅은 캐스팅 에깅과 달리 샤크리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어필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 동작으로 입질을 기다리고 입질이 없으면 다음 동작으로 다시 폴링이고, 즉 바닥을 찍고 이 기본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두세 번 정도 바닥을 찍고 입질이 없으면 회수를 하고 다시 발밑으로 채비를 넣습니다. 입질을 받았는데 무늬가 후킹이 안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식만 하지 마시고 바로 애기를 폴링 시키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라인을 꼭 보고 있어야 합니다. 라인이 아직 바닥을 찍을 지점이 아닌데 멈춘다거나 평범히 내려가던 줄이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전부 무늬오징어의 입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런 에깅은 눈은 라인과 팁을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 산 보고 있다가 꽝 치고 집에 올 수도 있습니다. 톤에 전달되는 입질은 이미 챔질 타이밍이 늦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늬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바늘을 몸에 걸고 내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기에 이물질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늘에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무늬오징어는 입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늬오징어를 낚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대로만 하신다면은 팀런 에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는 이 팀런 에깅 기회가 있을 때 필드에서 낚시를 직접 해보면서 하는 방법을 잘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칭찬입니다.